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습하자 이란은 곧장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겨냥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또 카타르를 공격한다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폭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군사 충돌을 넘어 에너지 전쟁 국면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 곧장 같은 방식의 보복에 나섰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예, 가장 빠른 시기에 불타 없어지고 재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란의 이제 가스전 그 정제 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목표로 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다는 거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그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때문에 지금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LNG를 20%나 생산하는 이제 시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LNG 값도 뭐 거의 폭등한 수준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시설이 에너지의 20%를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 시설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럼 이란의 이번에 이 공격을 받은 곳은 사우스 파르스라는 곳은 예, 예. 어떤 시설인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가스전인데요. 예. 제가 이 부분에서는 생산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어떤 이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보면 이란이 지금 에너지를 갖고 지금 전 세계를 좀 위협하고 지금 미국과 어떤 그 에너지 급증을 통해서 장기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뭐 이런 시설을 폭파시키면서 그 유가나 이런 급등시켜가지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려 하잖아요. 국제사회 네. 지지율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어떤 결단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란의 어떤 이번 기회에 이란의 모든 산업 기반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우리는 에너지 가지고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에너지 시설을 한 번씩 공습을 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SNS에 이란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치면 아예 그 에너지 시설 전체 다 폭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카타르가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 유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페르시아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해상 유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이란만의 유전이 아니라 이란이 북쪽을 갖고 있고 카타르가 남쪽을 갖고 있어 같이 쓰는 유전이에요. 카타르와 이란이.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이란 쪽 이제 가스전을 공격한 거겠죠. 뭐 카타르도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카타르는 중동의 유명한 이제 중재국이기도 하고 이제 이란과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도 친한 편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란이 공격을 이제 카타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맞는 건데요.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상당히 좀 억울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분개한 것 같고 그래서 무고한 국가,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 같은 국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가스전을 더 크게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나머지 있는 이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이란 가스전까지 공격하는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가 문제에도 민감하고 이런 가스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선을 긋는 편인데 네.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약간 그 선을 넘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란은 왜 카타르의 그 가스전을 공격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좀 더 타격을 주기 위해서. 예, 타격을 주기 위해서고 이제 또 자신에게 좀 제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이제 카타르가 지금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타르는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예, 국가이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란이 뭐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엉뚱한 것에 좀 화풀이한 거 아닌가 생각. 물론 확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유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네. 이란 혁명 수비대 쪽에서 하지만 좀 카타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국가고 이란을 그래도 상당히 친해 우호적인 국가였는데 이렇게 좀 친 것은 상당히 좀 카타르는 상당히 좀 억울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 또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 어떤 공습의 속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몰랐을까 좀 의심이 됩니다. 뭐 이제 미일 이스라엘이 같이 연합으로 해서 대규모 그 정밀 폭격을 한 게 이번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과연 이제 트럼프가 몰랐을까 좀 의심이 좀 드는데 트럼프의 반응도 보면 그렇게 이란을 맹변하지는 않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오히려 뭐 이란 쪽에서 오히려 뭐 이란 너희들이 좀 문제 있으니까 이스라엘 한 건데 내가 좀 상을 좀 마무리해볼게라고 빠졌잖아요. 예. 결국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 어떤 이런 에너지 설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의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트럼프 때문에 몰랐는지. 예. 근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봐서는 이 공격이 그렇게까지 뭐 자기한테 이렇게 뭐 이스라엘 비날 정도는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이란 그 중앙본부 대변인의 녹취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란도 어쨌든 자국의 핵심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면 예.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강력한 입장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동안에는 그래도 뭐 서로 이렇게 주고 받더라도 민간 시설이라든지 에너지 시설은 가급적이면 이제 좀 피해가면서 공격을 했었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만약에 에너지 시설로 공격이 추가로 이어진다면 뭔가 이번 전쟁에 또 이게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보복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란이 일단 당했으니까 이란 반대로 뭐 카타르를 비롯해서 현재 주변에 있는 이제 가스전이라든가 예. 원유 시설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또 다시 또 보복에 나갈 거는 보복의 악순환이 된다면은 이제 그 시설들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만으로도 좀 유가가 상당히 좀 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고 또 이것을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앞으로 유가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라리자니의 그 공습 사망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말씀드린 이란 2인자 알리 라리자니 이란 정부의 대표적인 협상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도 2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지난 2006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독일 대사관 지역 사진인데요. 가운데가 숨진 라리자니 사무총장입니다. 양옆은 당시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인데 각국의 핵 협상 대표들이었습니다. 유럽 대표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었죠. 자, 지난 2017년에는 당시 국회의장 자격으로 한국도 공식 방한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모습인데요. 당시 방한은 1962년 수교 이래 이란 국회의장 자격으로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تبریک هم میگم سمت جدید جناب روابط ایران و کره جنوبی یک روابط بسیار تاریخی و طولانی است. 네, 이런 라리자니의 공습,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오히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어떤 협상 창구는 줄어들었다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라니자니 같은 경우는 초반에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동안 전쟁을 좀 잘 이끌어왔죠. 그리고 충분하게 최고 권력자 승계하는 과정까지 관여를 했었고, 그 라니자니 같은 경우는 이란 내에 그렇게 반발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라니자니 자체가 또 상당히 또 검소하다고 또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라니자니까지 이번에 2차 참수작전에 이제 사망을 함으로써 만약 군부 강경파들이 이제 다 저항을 하게 된다면 협상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라리자니와 솔레이마니도 제거를 했고 그리고 하티브라고 하는 이란 정보부 장관도 암살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란의 저희 지금 화면에 이란 고위 지도부와 국방 인사들의 사망한 이 인사들의 면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위급들이 차례차례로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다 보면은 네. 이란 내부에서는 뭔가 좀 지휘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라리자니 같은 경우에는 외교 국방 분야에서 이제 최고 의 권위를 자랑하던 사람이었고 예. 솔레이마니는 이제 바시지 사령관이라서 혁명수비대 산하에서 시민들을 감시, 통제, 그다음 시위 진압하고 이제 각 동네별, 직장별, 학교별로 이렇게 하는 조직이었다고 예. 볼 수 있겠고 이제 정보부라면 역시나 이제 정보 수집 업무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란은 그런 걸 잘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사람이 죽어도 곧바로 충원하면 된다고 하지만 뭐 라리잔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어떤 무게감을 봤을 때 후임자가 뭐 들어오더라도 과연 그 업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요. 예. 문제는 이렇게 암살됐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첩자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첩자를 색출하는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요. 새로 조직도 장악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승진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암살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이제 숨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히 내부라든가 내외 외부적으로 지휘라든가 이제 명령 체계에서 상당한 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첩자인가, 예. 다음 표적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시지 민병대가 지금 이란 내부를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검무소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다리 밑이라든지 터널 안에서 이제 하고 있고 예. 또 그리고 첩자들을 한 200여 명을 공개 처형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크레인 같은 데에서 이제 그 효수형이죠. 예. 달고 이제 거르는 것 같이 보여주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예. 게다가 이란 내부에 지금 주민들과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뭐 인터넷이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는 국가 인터넷망이거든요. 예. 내부로 나가지 않는 망들인데 그 망도 다 끊고 최대한 이제 그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죠. 내부 단속 자체를 이렇게 너무 예. 오래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다시 조직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군부 통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내부 혼란은 좀 봉기까지 일어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오히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바람이겠죠. 예. 내부 봉기가. 예. 시간을 좀 끌면은 예.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위에 1차, 2차를 통해서 주요 수뇌부가 지금 암살을 당한 상황에서 네네. 국가를 끌고 가지 못하면 충분히 내부 봉기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하지만은 미국 정보 당국도 당분간은 봉기는 내부 정보는 없다. 없다. 예, 정권은 유지될 것이라고 지금 예. 뭐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 봉기까지는 뭐 아직까지 뭐 시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수뇌부가 차례차례 이렇게 암살되는 걸 보면 뭔가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첩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모즈타바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모스타바라도 당분간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긴 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변이 어떤지 건강 문제가 어떤지까지도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스타바의 리더십은 저는 타격이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비주의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절차 과정에서도 뭐 왕자의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뭔가 나와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나온다면 또 육성으로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지지층 안에서도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지금 모스타바를 우리가 한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내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역시나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스타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롱에 가까운 그런 반응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스타바가 빨리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제가 봤을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 내일과 모레가 이제 이슬람 명절과 이란 설날이 겹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좋은 자료가 어떻게 보면 나와야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네. 이때까지 안 나오고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 전에도 뭐 이번에 앵커가 대독했죠. 라리잔이 죽은 것도 뭐 이번에 또 메시지를 또 예. 서면으로 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잠행 전략이 이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 리더십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게 급선무일 텐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미사일 기지 벙커버스터로 타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봉쇄 풀릴 수 있을까요? 폭격을 한 지점이 반다르 아파스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뒤에 보면은 그 안반으로 된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동물도 있고요. 거기에 지대함 미사일 기지가 지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벙커버스터를 동원했는데 그게 한 2톤 정도 무게는 되고요. 뭐 콘크리트 시설은 5m까지 그리고 일반 그 지형은 50m까지 그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인데요. 안반 지역이다 보니까 한 10m 이상은 또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지역을 공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의도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유조선들이 피격되는 건 대부분 대함 미사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다르 아파스 뒤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하는데 근데 그걸로 공습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 해병대가 지금 주일 미 해병대가 2,000명 정도 그리고 어젠가 지금 뭐 산 안토니오급 상륙함에서 해병대 병력이 1,000명이 탈 수 있는 상륙 지원함이 있습니다. 그게 합류해가지고 지금 한 3,000명 넘는 병력들이 지금 중동으로 지금 급파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뭐 하르그 섬에 상륙작전 할 것이냐 어디 할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트럼프가 완벽하게 내가 장악해서 통해 안전을 보호하려면 페르시아만에 있는 2개소의 요충지가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의 한 개 요충지, 반다르 아파스, 그리고 마지막에 오만만의 그 차바흐라는 지역의 4개소를 완벽하게 점령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점령하려면 그게 해안선이 한 2,440km 정도 되거든요. 오. 그럼 병력이 몇 명 필요하냐? 2015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제한된 지상전. 예. 이란 남부 연안을 점령하는 제한전 지상전이 몇 명 필요하니까 12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 3,000명 가지고는 이 반다르 아파스 뒤에 있는 산악 지역도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뭐 공습을 통해서
뭐 지대한 미사일을 일부 파괴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결국은 지상전을 통해서만이 완벽하게 그 호르무 해협의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해병대원 2,500여 명을 태운 미군의 상륙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이란의 석유 수출 전진 기지인 하르그 섬 점령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You mean to go in and get it? Yes, sir. Why would I tell you a thing like that? Because the Iranian regime has told Sky News, if you p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it will be another Vietnam.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not afraid of.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예. 앞서 이제 신 사무총장님이 뭐 긴 해안선을 따라서 네. 지상전을 펼치려면 어마어마한 병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진 않을 텐데 네.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한 건가요? 우선 예. 둘 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제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죠. 상대방 네. 앞에서. 그런데 지상군을 파견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인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상군 파견을 물론 또 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성격을 보는데 현재까지는 아마도 가장 마지막까지 아끼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하르그 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하르그 섬을 들어가려면 네.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때 예. 내륙 안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선 사전 작업으로 뭐 벙커버스터로 호르무즈 근처에 이제 해안선을 이제 폭격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하르그 섬이 어디가 될지는 그건 아무도 지금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네네. 기밀 작전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들도 같이 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좀 이란이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를 공중에서 격추하고 원유 수급에 대해서 좀 위협을 했을 때 네. 미국이 전쟁 계획을 세웠죠. 미국에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란 전역을 다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워낙 넓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통행만 이제 보장하면 네. 국제 에너지 위기는 좀 없어지죠. 충분히 그쪽의 통행의 자유만 보장되면. 그래서 펼친 작전이 이제 그 제한적인 지상전, 남부 해안을 다 장악해 버리는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상전을 준비를 안 했죠. 지금 이제서야 뭐 병력들이 급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지상전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르그 섬 점령한다. 그럼 이란과 교전이 벌어지잖아요. 하르그 유전시를 다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전을 제대로 준비 안 한 채 들어간다는 거는 트럼프에도 자살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르그 섬 점령이나 이런 뭐 미 해병대 지금 뭐 3,000명이 정도 넘는 인원이 지금 중동으로 급파돼서 지금 네네. 주말 내에 도착할 건데 과연 이 병력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르그 섬 점령하면 그 막 상륙자 이런 것들이 좁은 해역을 지어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지상전을 하게 되면 준비 안 돼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높죠. 예. 제2의 오일 소큐는 뭐 충분히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에너지 위기라든지 아니면 유가 급등에 대해서 특히나 이란도 이런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네. 통과하려면 조건을 달았는데 위안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선박들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전략입니까? 보통 이제 석유 결제 같은 경우는 80% 90% 이상이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위안화로 하겠다는 것은 이제 미국과 반대되는 쪽에서 그러니까 친중 뭐 친이란 쪽으로 해서 그 위안화로 결제하는 국가들만 하겠다는 건 이제 미국에 반대되는 진영을 뭔가 이제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그 선박들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달러 패권, 석유 어떤 이 패권을 좀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흔들려는 작전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현재 뭐 연합함대를 구성한다 여기까지 나오지 않고 뭐 네네. 구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국가들을 더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미와 친미 국가로 나눠서 자신들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파병을 하라라고 요청을 했다가 예. 뭐 필요 없다 했다가 또 다시 이제 압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또 좀 눈여겨볼 부분이 전쟁 이후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을 져라, 안전은 네. 책임을 져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낮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이런 이용하는 나라도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 이제 중국이 있게 됐죠. 특히나 이제 한국, 일본 이제 동맹이니까요. 이제 동맹에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좀 위험 분담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이제 압박이 또 오게 되면 또 거절할 경우에는 또 우려하다시피 뭐 관세라든가 이제 우리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가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평화의 바다를 만들다는 어떤 국제적 대의가 있고 네. 국제적인 어떤 공론이 형성된 상태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만약에 기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다면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만 된다면 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기뢰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전투가 하지 않는 선에서는 전 충분히 뭐 우리도 뭐 좀 미국에게 우리가 이 정도를 할 테니까 미국에도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또 명분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파견 요구를 받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선물 보따리를 가져간다고는 했습니다만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전쟁이 지금 자기의 정치 생명을 지금 거의 건 거와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그 와중에 하는 건데 뭐 말씀대로 이제 뭐 이란이 죄송합니다. 일본이 뭐 소행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소양 정도 뭐 있고 하니까. 근데 하지만은 이것도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따지면 예. 이게 뭐 하루 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일본도 그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국민적 반감이 또 심합니다. 한번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내부의 여론이 안 좋아서 철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예.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 거절은 완벽하게 하지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성의는 좀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여하겠다는 그건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지지국이 너무나 부족해요. 한 국가도 없어요, 지금. 네네. 유럽은 집단적으로 거부를 했죠. 트럼프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상에는 이제 각 나라들이 거부하는 모습들이 밈으로도 돌아요.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트럼프가 이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우스갯소리 영상도 도는 걸 보면 그 민가 도는 걸 보면 트럼프로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일본이 참여 의사를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서는 좀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 그 일본 특파원이 전한 얘기를 보면은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도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그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하나의 또 모델이 되죠. 그 일본이 합의되면 우리도 안 할 수도 예. 없을 것 같고 예. 우리 내부의 어떤 시민사회 반대 여론도 상당히 클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어떤 뒤끝은 우리가 좀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 끝내 보겠다고 지금 네네네. 반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나 좀 싶지만은 뭐 어떤 슬기롭게 어떤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파병된 장병들의 안전, 생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됩니다. 예. 그럼 결국은 호르무즈 협약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뢰가 좀 있다면 종전 후에 어느 정도 이런 통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인도적인 활동이 저는 더 적할 것 같고 지금 들어가서 뭐 연안의 나로 이란의 뭐 대한미사일과 교전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안 벌어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파병 요구를 상쇄시킬 만한 어떤 선물 보따리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인데 뭐 다카이치 총리가 또 오히려 먼저 뭐 제안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 네. 노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또 갑자기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글을 쓴다면 예를 들어서 예. 일본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뭐 예. 이럴 경우에는 또 파병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생각은 이제 12일 시간일 겁니다.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12일일 텐데요.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보고 한번 어떻게 우리도 이제 판단을 이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란이 그 전쟁 직전에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란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격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던 걸까요? 근데 이게 뭐 얘기가 좀 다 또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축분 같은 거 희석하고 뭐 포기할 준비까지 돼 있으니까 미국의 투자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미국이 이제 걷어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했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또
이란 내 자국내 우라늄 농축은 안 되지만 우리가 미국이 제공해주겠고 뭐 10년간 우리가 그런 걸 뭐 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반대로 위트코프라고 해서 이제 스티브 위트코프라 해서 이제 중동 특사도 또 자기가 이란 협상단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핵무기 11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일단 깨지고 나서 서로 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대편 탓을 하기 위해서 지금 책임 계속 떠넘기기를 책임 떠넘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미국과 이란 모두 우선 협상에서 양측 간에 평행의 선을 달린 거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서로 간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뒷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이 전쟁은 빨리 뭐 어떻게 뭐 명분을 정당성을 찾기 뭐 미국 내에서도 반발하는 관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당성을 찾는데 뭐 많은 좀 그런 파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뉴스 보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협상이 깨진 것에 대해서 전쟁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들이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점점 더 명분을 잃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마가 진영에서도 이탈하는 분위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점점 더 명분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전쟁 중에 미국의 정보총국장이 사의를 표했죠. 그리고 뭐 나가면서 좀 이거는 이스라엘 정치의 로비다. 예. 뭐 충분히 예상되는 말을 또 하고 갔어요. 예. 예. 결국 이런 거 봐서는 지금 전쟁을 진행 중인데 중요한 이제 책임자가 또 나간다는 테러 관련 책임자가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국민들의 한 60% 이상은 이 전쟁 왜 하지라는 그런 명분 없는 전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계속 전쟁 명분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또 뭐 핵물질을 가져오겠다는 이런 또 WM 제거 작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봐서는 결국 이번 중간 선거에는 아마 이번 전쟁은 아주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 완벽하게 끝내는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거기를 장악해야 됩니다. 예. 이란 정권이 붕괴하든 안 하든 일단 호해협을 장악하고 그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이 지금 트럼프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을 수 있나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그 반다르 아파 지역에 이제 있는 일단 지대함 미사일 기지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제거.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3,000명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말도 안 되고요. 예. 결국 지금 지상적 위협도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군사적 옵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예. 않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표는 그건데 예. 쉽지는 않다. 그 최초 이번 전쟁의 목표는 정권을 존버시키는 목표도 실패. 예. 그리고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무차별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무차별 공격을 했고 아직도 오히려 드론의 어떤 공격 태수는 오히려 좀 17차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그게 문제가 되겠죠.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공격 양상이 더욱더 격렬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집속탄, 네. 또 백린탄까지 나왔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들은 더욱더 격렬해지고 더욱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지도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집속탄을 쐈습니다. 집속탄이라는 게 이제 큰 폭탄인데 이제 폭발하면서 그 또 작은 폭탄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나오는 거라서 뭐 이 예. 화면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상당히 나오고 무서운 있죠. 이렇게 예. 뭐 축구장 면적까지의 넓이를 아주 타격을 주는 거라서 국제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은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뭐 암묵적인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백린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에게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불이 붙을 경우에는 이제 물로 이렇게 해도 예. 꺼지지 않고 이제 뭐 뼈와 살을 이제 파고드는 아주 무서운 무기죠.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전쟁이 물론 인도적인 전쟁은 없었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사용할 정도라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저 거의 원수에 가까울 정도로 서로 간에 보복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점점 전쟁이 잔인한 양상으로 치닫고 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평화로운 상황이라면 뭔가 불꽃놀이를 하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여러 개의 그 폭탄이 터지는데 이렇게 터지는 폭탄들은 이게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좀 무차별적으로 그 피해를 보는 그런 시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집속탄의 문제는 과거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MLRS하고 에이테컴스가 당시에는 그때 집속탄을 해서 뭐 이라크 군을 공격했었는데 불발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아 있으면 지금 떨어지는 것도 일부 불발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나중에 지뢰와 같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터지지 그다음- 않고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란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미국 것이 보면 색깔이 오렌지색이에요. 예. 왜냐하면 눈에 잘 불발돼도 사람들 눈에 잘 띄라고 오렌지색을 칠하는데,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라크 아이들이 그 색깔이 오렌지니까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많은 좀 사상을 입었습니다. 예. 아주 비인노적인 무기인데,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기 때 뭐라 얘기하냐면 저 집속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싸고 효과적인 무기를 왜 안 만들어? 라고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어요. 트럼프는. 네. 정말 트럼프는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또 굳이 저런 무기 체계는 정말 그 우리가 금지 협약을 해서 뭐 우리나라도 가입을 안 한 국가이긴 하지만은 예. 뭐 잔인한 무기지만 싸고 정말 효과적인 무기, 가성비가 큰 무기 체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악마 유혹이죠. 놓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는. 그렇군요. 예. 뭐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사실 뭐 이런 에너지 시설뿐만 아니라 저런 악마의 무기들로 인해서 민간인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상황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그리고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